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가장 빠른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N501S가 확인되면서 이게 시작일 뿐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콜롬비아발 변이 바이러스인 뮤 변이까지 일본에서 확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뮤 변이 환자가 발견된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확인된 뮤 변이 확진자가 각각 지난 6월과 7월 확진됐던 여성 2명에게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일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여성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건너왔습니다. 또 지난 7월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한 50대 여성은 영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본 방역 당국은 이들을 단순 확진자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야 이들이 뮤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판명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수개월 전 확진자로부터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자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일본은 섬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외 변이를 막을 수 있다. 뮤 변이가 검출된 두 여성의 확진 시기가 올림픽 개최 기간과 겹친다. 올림픽 강행을 위해 일본 정부가 뮤 변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뮤 변이 확진자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관문인 나리타, 하네다 공항을 당당히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공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전혀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무개념으로 욕을 먹던 일본의 지자체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본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자국 소프트볼 선수의 금메달을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깨물어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일본 나고야의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다카이 시장을 보고 남의 금메달을 갑자기 깨물고 닦지도 않은 채 돌려주는 등 침 묻은 금메달 소동을 일으키더니 결국 확진자가 됐다. 그럴 줄 알았다는 조롱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다카시 시장이 백신 접종을 2회나 마쳤다는 점입니다. 즉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백신을 맞았다며 마음 놓고 남의 금메달을 깨무는 모습에서 그간 방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뮤 변이는 백신을 무력화시키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WHO는 뮤 변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뮤 변이에는 베타 변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면역력을 회피할 잠재력이 있다. 감염 후 회복으로 유도된 항체까지도 회피할 수 있는 돌연 변이도 포함되어 있다. 즉 치료제와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는 물론 자연적으로 생성된 항체까지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공영방송 RTBF에 따르면 지난달 벨기에 자벤템 소재 테르부르그 요양원의 거주자 7명이 뮤 변이에 감염된 이후 2주 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벨기에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사망자 7명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전히 마쳤고 사망자 7명 중 일부는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건강한 상태였는데도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 중에 뮤 변이로 인한 사망자들이 나오자 영국과 프랑스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마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뮤 변이 확진자가 2,000건이 넘게 보고됐고 영국에서도 뮤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찌나 늘었는지 자가격리자 역시 폭증했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오지 않는 지역도 많아 제때에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때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인가 하고 들떠있던 영국은 지금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다시 코로나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신들도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강행을 위해 변이 확진자를 숨기다가 전 세계에 변이를 확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대회를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라고 가리키며 개최국은 외국인 관광 증가와 티켓 판매 없이 수십억 달러를 잃었고 올림픽 기간 델타 변이로 팬데믹이 매일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 세계에 변이를 확산시킨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2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위원회는 후생노동성이 국립감염증연구소로부터 람다 변이 유입 보고를 받고 나서 21일이 지난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람다 변이는 페루 등 남미에서 확산하는 변이 코로나로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지난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도쿄올림픽 대회 허가증을 지참하고 있던 올림픽 관계자로 무증상인 상태로 격리시설로 보내졌는데요. 올림픽 관계자가 람다 변이에 감염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스가 총리에게 21일이나 지나서 보고했으며 일반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격리시설에 보내지는 평범한 조치만 취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전 세계에 퍼지는 변이에 일본의 책임이 분명 있어 보이는데요. 끝인 줄 알았다가 자고 나면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마치 강한 놈을 처치하면 더 강한 놈이 나타나는 영화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파에 이어서 델타, 람다, 이제는 뮤 변이까지 변이는 왜 자꾸 진화하고 전염성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바이러스는 세포를 감염시키면 수천 개의 자기 복제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19는 성격이 불안정한 RNA 바이러스여서 인플루엔자처럼 변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일대 연구진에 따르면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가끔씩 오류를 만들어내서 자연적으로 돌연 변이가 생기는데 코로나19는 한 달에 2-3번 정도 변이가 발생하며 영국발 알파 변이의 경우에는 한 달에 무려 6개 이상의 돌연 변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면 시킬수록 더 많은 돌연 변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을 포기하다시피 한 일본에서 유독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같은 계열인 사스보다 최대 20배 더 인간 세포에 잘 달라붙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이 능력을 더욱더 끌어올려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본 대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복사되는 과정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기면 항체의 표적 식별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돌파력을 갖고 있는 델타 변이가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돌연 변이를 획득해 면역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진화한 변이가 더 발생하기 전에 보다 빨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에서 80%에 달하지만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부스터샷에 돌입한 상태이며 독일과 프랑스는 이달 안에 면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영국 가디언 호주파는 8월 24일자 기사에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전 국민의 60%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확진자가 늘더니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다시 1만 명대를 기록해 상황은 다시 올해 1월 중순과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접종률은 높았지만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인구의 60% 백신 접종만으로는 집단 면역에 충분치 않았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더라도 백신 접종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의 사례가 보여준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그린패스를 도입했고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음식점에 가거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애틀레틱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스터샷이 아니라 백신의 공정한 분배만이 팬데믹을 끝내는 길이다. 우리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세계 어디에서든 통제 불능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그것이 즉각 세계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신을 널리 균등하게 보급해 백신 면역력을 세계 모든 곳에서 팬데믹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만 전 세계의 팬데믹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 사태는 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요? WHO는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특별히 주시해야 할 변이를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이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에 이어 최근 지정된 뮤까지 5종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변이는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말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